안녕하세요.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작 신영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왜 책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과제로 카페에 올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책을 써야겠다는 의지가 뿜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오늘은 어떤 책을 쓸지 내가 그걸 좀 정해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오늘은요, 바로 콘셉트를 정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책의 콘셉트.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파레토. 네, 파레토 아니에요. 그 미소랄 단 그거. 네. 파레토 법칙은 원래 경영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이론인데 20%가 80%를 좌우한다. 뭐 이런 법칙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자, 이게 뭔 말이냐. 실제 우리가 책의 콘셉트를 정할 때는요, 한 시간적으로 볼 때 20% 이하의 시간 얼마 안 써요. 그리고 실제 글 쓰고 출간 프로세스 과정 이렇게 막 거치고 하는 게 80% 이상의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책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하는 이 20% 이하의 활동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바로 책의 기획, 콘셉트를 정하는 활동, 세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총 3가지 활동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살펴보시고 오늘 미션으로 또 과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미션에 있어서 오늘의 과제는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자, 주제, 소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가볍게 나는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내가 책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야 제가 훨씬 더 이게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딱 떠올랐던 게 바로 공부법이었어요. 공부법. 왜냐면 학교에 보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공부법을 내가 지도해주면 좋겠다.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자, 공부법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막 정하면 안 되고요. 3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수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공부법이니까 50만 명의 수험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책 팔리겠네? 네, 수요성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전문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13년차 교사로서 또 고3 담임지도 많이 했고 아이들 공부법지도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죠. 오케이, 이 주제에 전문성이 있네. 다행이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독창성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죠.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도 근무했고 특목고에서도 근무했는데 이 2가지 요소를 모두 다 알다 보니까 그게 남들과는 다른 경험이 되어서 이것이 차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등생들을 지도하고 우등생들의 어떤 결과를 가는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담으면 이거는 분명히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겠다 싶었죠. 이렇게 공부법이라고 하는 저는 주제를 정했고요.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주제에 대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류. 네, 분야를 분류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법도 다양한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에세이도 있고, 어떤 거는 지식서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이런 에세이와 지식서를 융합한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던데 저는 이걸 찾아봤죠. 자, 공부법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봤더니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잘 보세요. 한 3개 정도만 찾아보시면 되는데 분류할 거니까 책들을 보면은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우리 인터넷 서점이 있죠.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알라딘 이런 3군데 대표적인데 저는 예스24를 주로 이용하는데 가서 눌러왔더니 그 책을 카테고리에 청소년, 공부법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법이라고 하는 하위 카테고리에 이런 책들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책을 분류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자기가 쓸 책에 대한 주제의 분류, 분야에 대한 분류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렇게 분류된 주제에 있는 탑 10 베스트셀러 책들을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책 제목도 보시고요. 책이 또 이제 구성이 뭐 에세이인지 아까 말한 뭐 지식서인지 이런 특성이 있을 거예요. 제목과 목차를 보면서 또 책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그 분류된 책들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봤더니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청소년이자 공부법이라는 책의 책 종류가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의 종류와 같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제가 쓰려는 책은 바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분류가 그리고 공부법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책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콘셉트를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 뭐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책의 어떤 주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잡으라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책 베스트셀러 10권 찾아보니까 제가 쓸 때 보니까 1위가 그 공부 관련 에세이였지만 정말 막 한 30만 부 이상 팔리고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또 제가 쓰고 싶었던 첫 번째 책도 약간 에세이 형식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맞았고 또 공부 방법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분야가 맞구나 확신을 가지고 콘셉트를 명확히 잡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자, 콘셉트를 잡았으면 이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책을 쓸 것인지 다른 책들을 먼저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거라서요. 자, 오늘의 과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과제는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를, 그러니까 뭐 소재를 정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를 정합니다. 근데 세 가지 뭐요? 네, 수요성, 전문성, 그리고 독창성, 차별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주제를 정하시고 자, 카테고리를 분류하시고 검색해가지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인터넷 서점에 가서 10개 베스트셀러를 검색한 후에 분석해 본 후에 가볍게 이 분야가 맞구나 라고 확정을 하시고 그거를 끝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책 제목 안 정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정한 주제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게 적합한지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카페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콘셉트 잡고 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바로 독자,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거를 철저하게 또 분석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청춘서가의 대표 저자로 활동하는 신영환 작가였고요. 저는 매일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함께 책 쓰기 꼭 성공하시고 작가로 탄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